8월 3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로투데이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의료사고 관련 수술실 CCTV 설치 문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편도수술 의료사고로 6살 아들을 보낸 아빠라며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 의료사고 방지법을 만들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먼저 의료소송 관련한 실제 케이스와 청와대 국민청원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 수술을 받던 당시 25살 권대희 씨가 과다출혈로 사망합니다. 사각턱 절개 수술을 받던 중 과다출혈로 중태에 빠졌고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약 한 달 뒤 끝내 숨졌습니다. 권대희 씨의 부모와 형은 병원 측의 과실로 권 씨가 숨졌다며 수술을 한 성형외과 원장 등 3명을 상대로 5억 3,5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권 씨를 수술한 의사가 당시 여러 명의 환자를 동시에 수술하다가 수술실을 나갔고 출혈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권 씨가 간호조무사에게 장시간 방치된 상태로 있다가 중태에 빠져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 유족 측의 주장입니다. 성형외과 원장은 하지만 재판에서 의료 행위에서 예상 외 결과가 생기는 것은 피할 수 없다며 개인 성형외과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권 씨가 사망한 것은 안타깝지만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로 병원이나 의사의 과실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취지의 항변입니다. 1심 재판부는 하지만 지난해 5월 병원 측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들이 4억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병원 측 과실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판결은 당시 수술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결정적 증거가 됐습니다. CCTV에 권 씨가 지혈되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조무사에게 장시간 방치되어 있던 정황이 고스란히 담긴 겁니다. 만일 권 씨가 장시간 방치되어 있던 수술실 CCTV 영상이 없었다면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일로 수술실 CCTV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수술실 CCTV가 사회적인 약자한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하루빨리 이루어져야만이 그나마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이라도 정의롭게 균형을 맞추는 시작이 되지 않겠나 이런. 실제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운데 원고가 전부 승소한 사례는 1% 안팎에 불과합니다. 의료진 과실이 일부 인정되는 비율도 전체 소송의 20% 수준에 불과합니다. 모든 정보를 병원이 갖고 있는 가운데 의료진의 과실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환자에게 부담하는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 재판인 측면이 크기 때문입니다. 입증 옛날에 그러니까 단순히 권리, 근거, 요건 사실만 입증을 하면 됐는데 그중에서도 뭐 오진이나 오처치 근데 이제는 다 입증을 하라고 또 그래요. 그래가지고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지난 5월 법률방송이 단독 보도한 장염 증세로 종합병원에 입원했다가 입원 당일 심정지로 숨진 11살 지환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멀쩡하게 걸어서 입원한 아이가 왜 입원 당일 숨졌어야 하는지 부모는 억울하고 또 억울하지만 사고가 나서 애가 피를 흘리고 있는 상황에서 갔는데 수술이 늦어졌다는가 이런 것도 아니고 본인이 혼자 병실에서 대소변까지 다 보고 혼자서 다 움직이고 하던 아이가 갑자기 심정지가 와서 죽은 거잖아요. 그러면 병원에서 뭔가 왜 이렇게 왔다. 병원 측에서 우리 과실은 없다, 잘못이 있다면 부모들이 입증해보라고 나오면 부모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사실 없습니다. 안타깝게 사망을 했습니다. 자, 그 장소가 병원이에요. 자, 만약에 지한이가 조금 상태가 괜찮아서 집에 있었다고 하면 집에서 사망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런 걸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가운데 청와대 홈페이지엔 지난달 21일 편도수술 의료사고로 6살 아들을 보낸 아빠라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수술실 CCTV 설치 등을 촉구하는 청원글이 올라왔습니다. 고 김동희 군 아버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4일 경남 양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다 특이 케이스로 출혈을 일으킨 김 군은 계속 고통을 호소하다 수술 닷새 뒤인 10월 9일 엄청난 피를 토하며 의식을 잃고 심정지가 온 뒤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 군은 결국 5개월 뒤인 지난 3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김 군의 아버지는 이에 저는 거대 병원에 비해 약자일 수밖에 없음을 절감하고 있다며 수술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수술실 CCTV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고 답답함과 무력함, 절박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CCTV가 있었으면 저희 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수술을 누가 했느냐, 그리고 재마취를 어느 시점에 했느냐, 뭐 이런 부분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없으니까 수사하시는 분들도 좀 힘드신 것 같고, 예. 저희가 이렇게 주장을 하려고 해도 뭐 안에 없었으니까 어떻게 아느냐, 심증만으로 얘기하지 마라, 뭐 이런 식이니. 김 군의 아버지는 철옹성 같은 의료 권력과 책임 회피를 위한 잔혹할 정도의 뻔뻔함을 깨트릴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24시간 내 의무기록지 작성 법제화 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뭐 CCTV가 있으면 CCTV를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죠. 사실상 진료교육에 기재가 없는 경우에 네. 이 제3자 입장에서는 이거 평가를 할 때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으니까 네네. 그게 사실 제일 어려운 영역이에요. 기록만 보고 하니까. 아, 네네.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소송할 때 입증에서 어려운 부분이죠. 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난 19대와 20대 국회에선 연이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발의됐지만 의사협회 등 의료단체들의 강력한 반발 등에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회기 만료로 번번이 자동 폐기됐습니다. 법률방송 장하지입니다. 19대, 20대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발의됐지만 의사협회 등의 반대 속에 제대로 논의조차 못해보고 회기 만료로 법안이 자동 폐기됐다는 얘기 앞선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는데요. 21대 국회에서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일단 발의는 돼 있습니다. 이번엔 통과할 수 있을까요? 법안 발의 취지와 내용을 신세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23일 한때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고 권대희 엄마 이나금이라는 이름으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실로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됩니다. 지난 2016년 성형외과에서 사각턱 절개 수술을 받다가 의료사고로 숨진 고 권대희 씨의 어머니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호소하는 편지를 김남국 의원에 보낸 겁니다. 김남국 의원은 지난 9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의료사고가 나면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의지는 전혀 없고 첫날이 법대로 하자이다. 우리나라는 의료사고에 대해선 모든 것이 피해자에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는 것이 고 권대희 씨 어머니의 말입니다. 다행히 권대희 사건은 수술실 CCTV가 있어 다투어 보기라도 했지만 CCTV가 없었더라면 그나마 증거가 없어 이미 무죄로 사건이 종결되었을 것이라고 권 씨의 어머니는 적고 있습니다. 권 씨의 어머니는 이에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하루빨리 법제화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이에 편지를 받은 다음 날인 지난달 24일 바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재발의합니다. 재발의안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함께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행위 장면을 촬영 및 보존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9일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CCTV 영상 촬영 및 보존에 의료인과 환자 모두의 동의를 받도록 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 의료인 동의가 없어도 환자나 보호자 동의만 받으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제안 이유에서 먼저 수술실은 외부와 엄격히 차단돼 외부인이 수술 과정과 상황을 알기 어려우며 환자는 마취 등으로 주변 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워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정보 비대칭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어 이러한 구조하에서는 부정 의료행위나 성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우며 의료사고가 나도 환자나 보호자가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어려워 권리 보호에도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에 이러한 정보 비대칭을 제거하기 위해 수술실 CCTV를 설치해 환자와 보호자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 의료 분쟁의 신속 공정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법안은 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보건당국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 허가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담고 있습니다.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재발의한 김남국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들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에게 고 권대희 씨 어머니가 보내온 편지를 돌리며 법안 통과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인 31일엔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를 위한 토론회를 여는 등 법안 처리를 위한 분위기 조성과 여론 환기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나아가 법안에 현재 병원으로 되어 있는 CCTV 설치 의무화 대상도 의원으로 다시 바꿔 적용 대상을 확대해 법안의 실효성을 더욱 담보할 계획입니다. 경기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경기의료원 산하의 6개 병원에서 수술실 CCTV를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모범적으로 운영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을 오늘 소중한 발제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폐쇄된 수술실 내에서 벌어지는 환자의 인권과 생명 안전을 보호하는 일은 국민 모두가 원하고 바라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깊은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수기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으면 19대와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176석을 확보하고 있는 거대 여당 민주당이 이번엔 법안 처리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일지 실제 법안 통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네, 수술실 CCTV 의무화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의료단체들은 그런데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 이유나 근거 같은 게 어떻게 되나요? 이제 대한의사협회의 네. 입장인데요. 네. 반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 네. 이유나 근거는 크게 4가지 정도 네. 되는데요. 먼저 의료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 네. 그래서 이제 환자와 의뢰인 간의 신뢰가 저하된다. 네. 그다음에 의료 분쟁의 증거 등에 사용될 것을 우려해서 네. 고위험 수술은 회피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피해가 환자에게 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네. 뭐 이 CCTV가 생기는 통해 의료 분쟁이 급증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네. 뭐 촬영 영상이 유출될 경우에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네. 환자 단체들은 뭐 입장이 아주 완전히 다른 것 같은데 반박을 뭐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네, 뭐 내용을 들으시면 알겠지만 네. 이거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냐 이런 입장입니다. 네. 뭐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와 관련해서는 네. 그럼 뭐 CCTV 설치된 곳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모두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냐라는 네. 반론이 가능하고요. 네. 뭐 실제로 파출소나 경찰서 네. 같은 곳에 공공기관 같은 곳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지만 그것이 누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네. 있습니다. 뭐 어린이집 CCTV 설치할 때도 같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네. 어린이 안전과 인권보호 측면에서 지금 뭐 오히려 문제가 네. 전혀 안 되고 있고 뭐 아동학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CCTV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도 하는 점 네. 이런 점을 고려해서 환자 단체들은 이런 거와 고려한다면 이게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입장입니다. 뭐 환자 피해나 의료 분쟁이 급증할 것이다,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말을 하고 있나요? 글쎄 의료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의사가 고위험 수술을 안 할 것이다라는 네. 주장 자체가 이게 의사의 그 역할이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다라는 네. 것이 환자 단체의 반박이고요. 네.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문제가 없다면 CCTV를 환자 본인이나 가족, 뭐 사망한 가족에게 보여주고 설명을 하면 오히려 더 오해 소지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의료 분쟁을 부추길 것이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런 네. 반론이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해서는 응급실은 네. 지금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네. 수술실과 마찬가지로 영상이 유출될 경우에 프라이버시 침해가 심각한 공간인 것은 마찬가지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응급실 CCTV 설치를 확대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네. 점에 비춰보면 수술실과 응급실을 나눠보는 것은 좀 다르다. 논리적 모순이다. 이런 반박이 있습니다. 네. 뭐 이거 수술실 CCTV 설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기본적으로는 응급실하고 네. 수술실은 좀 달리 봐야 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응급실의 CCTV 설치 목적은 의료진 보호 목적이 있는 네. 반면에 수술실에서는 이미 마취된 환자가 들어있는 네. 상황이어서 의료진 보호 목적보다는 실제로 수술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는 네. 그간 수술실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들 같은 것을 스스로 체크하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응급실에서보다는 수술실에서 침해되는 개인정보의 민감도는 네. 훨씬 높다고 봐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사우나 같은 것에 네. 여탕이나 남탕에 CCTV 설치하는 것하고 비슷한 정도의 위험 같은데 네. 이런 경우에 동의했고 이게 유출될 경우에 상당히 높은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만으로 유출 위험성이 적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유출 위험성이 있고 유출되었을 때의 피해가 상당히 높은 것이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측면을 같이 고려해서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네. 다만 환자의 네. 뭐 동의권이라든가 네. 환자가 의료소송과 관련해서 처해 있는 어려움 같은 것을 네. 감안한다면 기본적으로는 도입해서 좀 뭐 운동장을 좀 평형하게 하고 이래야 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찬성이든 반대든 일단 공론화는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구속된 피고인에게 스마트워치 형태의 전자장치를 부착한 후 보석을 허가하는 제도가 모레부터 시행됩니다. 법무부는 불구속 재판 원칙을 실현하고 수용시설 과밀화를 완화하기 위해 전자보석 제도를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목돈을 마련하지 못한 서민들 입장에서는 월세가 전세보다 손쉬운 주택 임차 방법이라고 말해 논란을 빚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윤준병 의원은 공직선거법이 금하고 있는 연화장과 명함을 돌린 혐의입니다. 대법원이 치킨 소스를 붓으로 바르지 않고 뿌렸다는 이유로 가맹점 계약을 해지당한 호식이 2마리 치킨 가맹점주에게 본사가 2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1, 2심은 조리 매뉴얼에 붓을 이용해 소스를 발라야 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회사 대표가 여직원도 룸살롱에 데려가 여자를 초이스하도록 했다는 등 직장 갑질을 폭로한 전 직원에 대해 법원이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룸살롱이 아닌 가라오케였다며 이 부분을 허위로 인정했습니다. 8월 3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